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9%, 코스닥은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의약품 운수장비 서비스업 이쪽으로 팔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이 금융투자를 제외하고서 금융투자 순매매 규모도 그렇게 오늘은 많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쭉 순매수한 거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38개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세력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 종목들 들여다보기 전에 시장의 이슈들 몇 가지 들여다보면은 일단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테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답니다. 특히 블랙웨일 같은 경우는 1년치 완판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만간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하고 지금 또 민주당 후보 있죠. 근데 지금 이 전국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서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저런 게 아니고 선거 인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게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을 대충 보면은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전 대통령들이 나와서 막 총력전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일단 트럼프 관련해서 주요 공약들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정부에 따라서 크게 보면은 이 민주당이 있고 미국은 또 공화당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재정 지출을 선호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당입니다. 또 한쪽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경제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 둘 다 목표 한반은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하려는 하나의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좀 푸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기업들이 좀 움직이게 하는 쪽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한 4년, 이번 말고 지난번에 경험해 봤었죠.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거라는 거. 또 그리고 미국 국방에 대한 이야기, 사회 정책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지금 최근 후보를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봅니다. 여튼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이거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지원 안 해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전쟁을 지속합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끝난다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갖다가 미국 지원 없이는 오래 지원하기 힘들겠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당연히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건설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맞춰봅시다. 어떻게 맞춰야 되겠나? 이렇게 좀 맞추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 없죠. 그러면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다고요. 최근에 다이아몬드까지 떴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면 그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일단 이거는 관심권으로 좀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이 종목은 뭐 이제 거의 끝나가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제 이쪽도 방산 쪽도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늘 총 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요때는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작전 실패한 거고 지금 최근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총을 쏴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좀 더 봅시다. 그러네. 총 쏴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 소시오 홀딩스는 정리 좀 해봅시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조금 당겨보면 됐다. 일단 빨간색이 많고요. 이거는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 보유로 봐야 되겠죠.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네이버처럼 브레이크가 좀 필요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또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화성인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참 경망스럽게 많이 떴는데 이것도 조금 안전하게 가려 그러면은 뭐 파란색 하나 묶고 들어가도 되고 좀 멀리 본다 그러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바뀌는 지점을 하나의 뭐 어떤 총을 쏠 지점으로 생각해서 그때 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 뭐 수급을 보면은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요즘 들어서 해외로 뭐 투자하러 많이 나가시죠. 지금 7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국내에서 한 1,400만 뭐 이러다가 뭐 해외 투자하는 인구가 국내 투자하는 인구보다 더 많다. 물론 뭐 중복 투자가 되겠지만 계좌 수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투자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주식 시장은 정답이 없어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것도 정답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싸게 샀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범위입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최악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우리 시장이 최악일 것 같습니까? 우리 코스피 왜 우리는 안 나가고 외국은 왜 잘 나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몰라서 묻습니까? 누가 경제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정치권들은 재정 지출과 뭐 경제를 좀 뭐 어떤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좀 돌려보고자 하는 쪽, 뭐 이쪽 서로 싸우고 있죠. 또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뭐 서로 권력이 다르다 보니 서로 자기 권력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뭐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경제에 대해서 현재 내몰라라 하고 있는 중이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저거 권력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다 보니 또 법이 항상 이래 기본에 되어서 그거 규제라고 보고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부 뭐 행정부 여기서 제대로 된 교통 정리가 없으니 밑에도 지금 알아서 대충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검투세 관련해서 이슈도 여전히 남아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공매도 이야기하는데 이조차도 지금 명확한 기준이 뭐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정부에서는 뭐 일본 따라서 밸류업해서 좀 주식시장 부양시키볼로 하는데 역시 지금 기업들하고 좀 맞지 않고 또 기업들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사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장이다 그러면은 자식을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몇 명 이래 낳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를 갖다가 야도 물려주고 싶고 좀 주고 싶고 좀 주고 싶잖아요. 이거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 아닙니까? 자식 하다 보면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될 건데 결혼할 때 하다못해 전세라도 좀 해줘야 될 건데 우리 애가 나보다 좀 뭐 더 잘 되면 좋겠다고 해서 사교육도 시키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뭐 재벌 다르고 일반 뭐 사람들 다르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잖아요. 근데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속세도 좀 과도하죠. 그렇다 보니 기업주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높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낮으면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속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은 다시 주가 부양하면 되니까. 이런 여러 뭐 정치권 따라 놀고 뭐 기업 뭐 따라오고 있고
주식시장 규제 많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뭐 돼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흘러가겠나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정치권도 뭐 어떻게든 뭐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저렇게 가리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또 기업 관련해서도 이 상속세 문제 이것도 어떻게든 뭐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정리가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은 차차 시장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싼 겁니다. 저평가될 요인들이 많고, 예전에는 뭐 대북 리스크 하면서 이런 뭐 그런 저평가 요인도 여전히 현재 작용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 망할 때까지 그대로 가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는 해결될 건데, 해결되면은 시장은 또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겠죠. 그럼 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오르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계속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이 사놓고 나중에 정말로 우리 한국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막 경험하면서 잘 나간다,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온다,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또 우리 이미 금융시장 개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때 파십시오. 그때 팔아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때 해외 주식 나가면 되는 거고, 또 나이가 좀 된 신혼분들은 그때 상황 봐서 현금 좀 챙겨가지고 자기가 몇 살까지 살겠다 생각 좀 대충 정리해가지고 뭐 그때 뭐 즉시 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노후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